네, 백성록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립니까? 예. 이거 제가 이 마이크를 익숙치 않아가지고 가끔마다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를 합니다. 이 점 좀 멀리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 지루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국 언론의 치욕의 역사, 이렇게 잡아봤는데, 언론 역사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니까 매우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거창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손실과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데에 아마 공감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는 언론 그러면은 뭐 우선 신문 방송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날씨라든가 물가라든가 주식 시세라든가 그 다음에 골목으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것을 논평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포츠라든가 오락, 때로는 오늘의 운세 같은 이런 것들을 보도해주고 전파해주는 생활의 편익을 위한 한 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자유민주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론 내지 보도의 영역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정반대쪽에 있는, 간단히 세 자로 얘기하면 빨갱이, 또 다른 얘기 주사파, 이 자들이 생각하는 언론은 어떤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하고 좀 다른 게 아니고 아주 다릅니다. 그 자들은 언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강력하고 위력한 사상, 정치, 사상, 투쟁의 무기다,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사상, 이념, 의식이 낮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쪽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선전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촛불 데모나 광우병 폭동 같은 거 뛰쳐나오게 선동을 하고, 그 같으면 이 같은 것을 한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조직화하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강력하고 위력 있는 정치 사상 투쟁 무기다, 이것에 정의를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언론하고는 영 틀리죠. 같습니까? 같습니까? 아주 다르죠. 그래서 이 자들은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언론을 때려잡지 않고, 언론을 자기 수중에 넣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바라는 정권 탈취와 체제 선복을 통한 공산혁명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꾸준히 대한민국의 언론 죽이기와 언론 빼앗기 공작을 해왔습니다.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듣다가 이거 별로 재미없다 그러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줄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위 자유민주 애국 언론 주기의 발단은 어디에 시작됐냐면 1997년 6월 21일
KBS2에서 뭐가 방송됐느냐면 꽃제비다 하는 아주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북한의 실상이 방영됐습니다. 이 화면을 본 조선일보 주필이 6월 24일 사설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김정일 네 식구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놈, 너 버텨 앉아서 자격 없다. 당장 물러나라. 그리고 남쪽에서 김정일 만세를 부르고 있는 이 빨갱이 새끼보다 어떻게 남쪽 정부가 조금만 잘못하면 물러나라고 개지라고 하면서 김정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느냐, 정신 차려라 하는 요지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1997년 6월 24일 사설입니다. 이 사설을 보고 그때만 해도 요새 같으면 당일날로 우리 일간지라든가 방송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됐지만 김정일 책상 위까지 가면 3일 정도 걸렸어요. 6월 27일 날 첫 반응이 나옵니다. 뭐냐, 너희 조선일보 폭파시키겠다. 이와 같은 기사를 쓰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 조선일보라고 하는 것을 비롯한 남쪽의 언론은 옛날부터 친일은 언론이고 옛날부터 재벌과 결탁되고 외세와 결탁된 이런 반민족 언론이기 때문에 반드시 쓸어 없애버리겠다. 이와 같은 논평을 평양방송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28일, 29일, 30일까지 6월달 30일까지 있죠. 근데 7월 1일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면 반제 민주주의 민족전선. 요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통역당입니다. 통역당의 후신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소위 말해 반제전선입니다.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쪽에 있는 애국 민주 인사들이 총궐기 해가지고 이 보수 반동 언론들의 숨통을 끊어라. 언론사에 폭파를 하라. 이와 같은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 보수 애국 언론 죽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돼가지고 2008년 11월 다시 말해서 6.15 선언 당일날 문재인이 박지원에게 김정일이가 남쪽에 있는 언론사를 한번 끌고 와라 지시를 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50일 만인 2000년 8월 5일날 대한민국에 있는 신문, 방송, 통신, 인쇄 46개 사장을 끌고 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옛날 기억하실지만 시장에 가면은 검은 염소 주인이 한 10여 마리 끌고 다니는 거 보셨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 때에 언론사 2개를 빼놨어요. 누구를 빼놨냐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빼놨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김정일이가 싫어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뺐어요. 왜? 왕따라는 거 있죠? 야 이놈들아, 세상이 어떻게 보는데 눈을 똑똑히 보고 앞으로 처신 잘해 하는 의미에서 2개 언론사를 빼놓고 46명을 끌고 8월 5일날 갑니다. 8월 5일날 가서 뭐 온갖 구경 다 하고 별짓 다 했겠죠. 그러면서 8월 11일날 언론사 사장단 대표로서 한겨레신문 최학래라는 놈과 북한 노동신문 주필 최칠남이가
남북 언론 합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 언론 합의서의 골자는 4개입니다. 앞으로 북쪽 언론은 문제가 없는데 남쪽 언론이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남쪽 언론이 반북 반김정일 보도를 안 하겠다. 두 번째는 반통일 보도를 안 하겠다. 세 번째는 반합 보도를 안 하겠다. 네 번째는 반민족 보도를 안 하겠다. 이와 같이 4가지 보도 금지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 개새끼 김일성 죽일 놈 하면 이게 반북 보도예요. 앞으로 그런 거 안 하겠다. 두 번째로 고려 연방제 통일이 되는 거 저거 완전 사기다. 이거 반통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겠다. 세 번째로 북쪽이 무지무지하게 못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퍼주기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반합 보도이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한미동맹은 문인민족끼리 같은 이런 사기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건 반민족 보도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김정일이 만세를 부르겠다는 것을 서약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은 12일 날이에요. 12일 날 떠나보낼 때 이제 우리 언론인들하고 또 점심을 먹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일의 기막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언론인이 당신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통일 같은 거는 나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은 내가 마음먹게 달렸습니다. 이와 같이 호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미쳤나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미 핵무기가 어느 정도까지 남쪽을 위험할 정도 수준까지 왔지 않았나 하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46개 언론사, 다시 방송만 해도 KBS, MBC, SBS, TBC까지 다 앉아있는데 거기서 나는 남쪽의 방송을 KBS만 봅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MBC의 노성래, SBS 송도균이 얼굴이 허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 너희들 똑바로 잘해 하고 겁을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 4가지 보도금지하는 것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북한은 시스템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의 선전선동부가 있고 노동신문이라는 것이 당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동신문의 복사판이기 때문에 새롭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언론은 언론사 마음대로, 기자들 마음대로, 편집진 마음대로예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기구를 만듭니다. 급조합니다. 그 만든 것이 뭐냐면 남북 언론 교류협력위원회. 이것을 구성 요소는 말썽 많은 언론노조, 그다음에 기자협회, PD연합회, PD연맹,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기자협회, 그 다음에 한국언론재단. 제가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5개가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그것을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인데 이것들이 4가지 금지사항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그대로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안 되는 가운데 특히 말을 안 듣는 것이 조중동 아닙니까? 그래서 2001년 1월 31일 김대중이 결단을 내립니다.
저희 보수 언론 주기이죠. 그때 131일 동안 뭐가 이루어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세무조사관에 동아일보 사장 부인은 13층에 떨어져서 자살하는 이와 같은 참고까지 벌어졌죠. 이와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언론이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뜻하고 바란 것만큼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로 또 합니다. 시간이 가고 나니까. 언제냐면 2005년 6월 14일에서 또 16일 동안 남북언론 교류협력위원회도 일단 2000년 11일 동안 하는데 거기서 우리 SBS 기자가 납북자라는 이거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듣기 힘드신 것 같아요. 납북자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납북자는 봐도 납북자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은 김일성이가 전범자라는 걸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납북자 쓰지 않기로 했는데 이 납북자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냐? 기자를 감금하고 수첩을 뺏고 이 녹화 테이프를 압수하고 그러고 너 처벌하며 공갈을 치고 이랬어요. 이거 한 번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2006년 5월달에 또 3월달에 또 벌어졌어요. 그때 뭐냐면 국군 포로와 납북어부 또 두 가지가 돌아왔어요. 그때는 이자들이 1차 상봉 가족 철수진을 10시간 동안 붙잡으면 못 내려가게 하고 2차는 아예 11시간 동안 붙잡고서 못 내려가 이렇게 행패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용어가 뭐냐면 북한과는 납북자라든가 전쟁 포로라는 용어를 못 써요. 어떻게 쓰느냐면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시기에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포로가 된 국군 장병들, 그 다음에 억울하게 끌려간 6.25 당시 납북자와 죄 없이 끌려간 납북어부들, 이들이 유령 취급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 광주에 어떤 국회의원이 한 놈이 이 납북자는 용어 대신 실종자라고 쓰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와서 엊그제 이제 취소되고 했던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 연장선상입니다. 조금 깁니까? 그럼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2000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가지 보도 금지 약속을 서약을 하고 온 거. 이거 다시 말해서 김정일이를 대한민국 언론 총독으로 추대한 거 똑같습니다. 누가? 김대중의 뽑은 박지원이가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놈은 아직도 금배지 달고 여의도에 있어요. 두 번째,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2002년 1월 31일부터 무려 130여일 동안 조중동 3개 언론 세무소 조사를 했어요. 그동안에 3개 언론사 사장들이 다 감옥에 가고 동아일보 사장 부인이 빌딩에서 추락사하는, 자살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것을 겹쳤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게 제대로 흐지부지 되니까 2000년도에 말썽만 언론 노조가 또 가져가서 아유 어때 잘못됐는데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같이 두 번째 맹설하고 왔는데 이게 안 지켜지니까 북에서 난리를 벌여가지고 드디어 앞으로는 납북자라든가 국군 포로라든가 용어를 절대 안 쓰고 그 대신
이상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라고 합의를 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적십자회담이라든가 현재는 적십자회담 남북회담에서는 국군 포로라든가 납북자라는 용어는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시기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유령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생생한 2016년 10월 24일 뭐죠? JTBC에서 최순실 무슨 음성 파일인가 녹음인가 이거를 폭로를 했어요. 이게 150% 조작이 되는 거 이제 다 드러났죠? 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뒤집혔어요. 어린애들이 전부 촛불 들고 여기 광화문 다 나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이라는 놈이 대통령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김정은이하고 종종선언을 하겠다고 서두를 정도까지. 다시 말해서 정권 탈취와 체제 전복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숨통을 끊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이 1997년 6월 24일 이후 2018년 오늘 현재까지 걸어온 길이고 오늘 현재 닥쳐온 현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욕만 하고 불평만 하고 한다고 해서 될 것이냐? 아주 소극적이지만 우리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응하는 방법 뭐 있습니까? 다행히 한번 벌어졌죠. 최순실 사태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에 실망을 하고 조선일보 절독 사태가 일어났었죠. 신문 절독하고 방송 채널 끄고 하고 그럼 이거 죽어요. 왜? 시청료 구독료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광고료가 쑥밭이 돼요. 광고료가 쑥밭이 되면 수입이 없어서 그 언론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소극적이나마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상황을 고치는데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절독하고 시청 거부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건 뭐냐? 시청료 거부 투쟁. 여러분들 KBS 우리 보거나 안 보거나 한전 전기 영수 중에 포함돼서 그냥 세금처럼 내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이야말로 이걸 본격적으로 달겨두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있죠. 뭐냐? 언론사에 항의 방문하는 겁니다. 또 요즘 모든 기자들은 자기 인터넷 주소를 아이디가 공개되어 있어요. 잘못된 기사나 논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고 책임 추궁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방법 뭐 없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와 같이 폭력을 배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강력한 방법까지 하라고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거기까지는 제 용기가 미치질 않아요. 예를 들자면 5.18 때 광주 충장로에 있던 MBC 사옥이 불탔던 거
왜? 광주 사태에 이 대보에 나서는 폭도라고 보도를 했다고 해서 MBC 불태워버렸어요. 이와 같은 과격한 것까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도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한다면 적들은, 빨갱이들은 주사파는 언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언론이 아니고 강력하고 위력한 정치, 사상, 이념 투쟁의 무기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이 언론을 통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머릿속을 시끄럽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의식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요구하는 걸 쫓아고 지금 청와대 지금 어디 주사파라는 것들 있죠. 그런 괴물들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선전을 하고 광업병 사태와 촛불 난동 사태 때처럼 별 뜻이 없는 젊은이 주부까지를 광장을 끌어내서 폭력 세력화하는 이런 선동 조직화와 동원의 기능까지 하는 강위력한 무기다라고 정의해놓고 있다. 이와 같은 무기를 정권 탈취와 체제 전복 그리고 대한민국 명줄을 끌는데 필수라고 생각해갖고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첫 번째가 남북 언론 합의서 2000년도고 두 번째가 2001년도 보수 언론 살인적인 국세조사, 세무조사고 세 번째가 2005년도 2차 언론 합의고 네 번째가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이 파일 폭로, 조작 폭로로 인해서 세상을 뒤집고 드디어 전권까지 뺏어간 이것이었다. 여기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고 조금 강력한 방법도 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우리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두서없으나마 전해드렸습니다. 듣기에 혹시 지루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산만했다면 이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이 어떻게 우리 이 조국을 침탈해 왔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신 백승목 자혜련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